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7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73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51페이지예요. 7번째 줄 밑에서 누구와도 경쟁하기를 포기하세요. 누구와도 경쟁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랍니다. 경쟁자는 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돋보기일 뿐이며 어떻게 해요? 가능한 일을 그냥 가능한 것을 그냥 저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게 뭐예요?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에너지원이 저게 가능성이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가능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못하는데 쟤는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경쟁하는 거를 누구와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해요. 마음속에서. 벌써 이미 어쨌든 누가 그랬더라?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누구 이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가 뭘 잘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가만 지나가고 생각하니까 아니 왜 그 사람 이름이 나왔지? 그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야 이게 참 이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무의식에서 에너지가 귀신 같은 거예요. 무의식에서 알아차리는 거는 각성이 안 돼서 못 알아차릴 뿐이지 무의식에서는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좋아지려고 하면은 대번에 에너지가 이제 요 층이 있다가 막 이러고 있다 조금씩 막 좋아지려고 그러면 그 대번에 아는 것 같아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그거를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알아차리게 되는 거는 누가 저 사람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다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 있으면 그 사람이잖아요.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미리 알고 무의식적으로 알고 또 이런 이야기 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원인 거예요. 잘하면. 근데 이제 그래서 큰 전쟁이 끝날 때면 맞서 싸우던 사령관들이 서로를 치하하지 않습니까? 승리자와 그 맞수가 서로를 예우와 존경을 대합니다. 존경으로. 그들은 서로를 장군으로 호칭합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내면에 보유하려면 먼저 타인에게서 그런 위대한 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타인에게서 위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그게 곧 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변호사들은 악수를 나눈 뒤에 함께 식사하러 갈 때가 많습니다. 권투 챔피언들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조 루이스 같은 진정한 챔피언은 미국의 흑인 권투 선수 헤비급 타이틀을 받은 선수인 거예요. 조 루이스가 1937년 오래됐죠. 지금 오래되신 그런 챔피언은 상대가 지닌 최상급 경기력 없이는 자신이 도저히 스타가 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최상급의 경기력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지 최상급의 이 경기력이 없으면 도전해서 스타가 될 수 없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이나 상대, 경쟁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스타가 되도록 영감과 자극을 주는 이들입니다. 영감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들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예요? 나를 보고 놀래서 기절을 하죠.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에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각성 안 하면 모를 거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놓아버려야 되는지 모르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막 생각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념 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어 경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타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영감과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내겐 어떤 것이 없고 그에게 있어서 그가 밉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부럽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 저 사람이 있고 나는 없고 막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이 생각이 끝나지, 공부하지 않으면 자꾸 끝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비교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살짝 있어요. 100%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쟁 파트를 이제 읽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 살짝 이렇게 남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해결을 지금 이렇게 해요. 제 안에서 느낌을 보는 거죠. 외부에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왜 순수한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이게 뭐 경쟁 대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는. 우리 의식 안에는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부담스럽거나 막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은 있다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꼈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걸 읽고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없는 줄 알죠? 있거든요. 안 봤을 뿐이 안 볼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예. 안 볼 뿐이지 있다. 예. 세상에 태어나면서 분리되면서 시작을 해서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경쟁을 하나.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머 어떻게 그거 그렇게 잘해? 칭찬해 주면 내 것이 되고 칭찬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열등감에서 내가 자꾸 쪼그라지는 거고 자신감이 없는 거고 그게 되게 심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제가 막 괜찮은 척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이고 그냥 완전히 힘이 다 막 고갈이 되고 막 인제 그랬죠. 괜찮은 척, 착한 척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인제 공통점으로 인제 좋아하다가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새로운 인물이 또 다시 샥 떠오르는 거예요. 저의 신념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인물이 촥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내 이모가 목소리가 커요. 강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모랑 비교를 한 거예요, 제가. 엄마랑 이모랑 비교를 했을 때 이모는 막내 이모인데 결혼할 때 시점부터 이모부가 돈이 많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저 제3 한강교가 한남대교인가요? 제3 한강교 옆에 현대 아파트에 엄청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봐도 50 평? 60 평도 한 70 평이 넘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 주방 옆에 그 일하는 분 주무시는 방이 따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 엄청 컸던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도. 근데 이모는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때 뭐예요? 못 살기 시작을 해서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10살 때까지 좀 풍요로움을 느끼다가 외할머니를 모시면서 엄마가 용돈을 인제 그 삼촌하고 막내 이모하고 인제 용돈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인제 또 생활도 하고 아빠가 돈을 그냥 막 벌어 주다 말다 막 벌다 뭐 미국 가서 돈 번다고 가서 돈만 쓰고 있고 뭐 참 우리 아빠도 참 비행기를 왕복 티켓을 끊어서 아예 그냥 예약을 몇 년치를 이렇게 해 갖고 가져갔나 봐요. 돈을 이렇게 빌려 갖고 해서. 근데 그 비행기 티켓을 지금은 온라인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 비행기 티켓을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속상해서 막 이랬었던 것들이 또 막 지금은 온라인으로 됐으니까 없는데 이제 그게 누가 또 훔쳐갔는가 봐요. 그죠? 돈이잖아요 그게. 막 그랬던 것들 막 이런 일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못 살았고 이모는 이제 부유했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하니까 이제 힘이 더 있어 보이고 목소리도 아주 힘이 강하죠. 목소리에도 힘도 세고 직선적이고 요번에 명상 수업하면서 제가 알았잖아요. 명상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완전 착 그냥 있잖아요. 바로 그냥 날려 꽂거든요. 탁 이렇게 그것도 순화시켜서 날렸거든요. 이제 순화되신 거예요. 완전 직설법으로 해서 탁 치고 들어가시는 거. 그래서 이제 야단 맞을까 봐 말을 잘 못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때도 의문이었었어요. 명상 수업을 이제 12번 이제 하면서 저분들은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속에서는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그냥 잘 견디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딱 이렇게 하는 이야기나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할 때 딱 이렇게 찝어주시면. 근데 저는 이상하다. 저 사장님들은 잘 이렇게 지나가네? 근데 저는 한번 탁 찍히면 완전 막 너무 막 수치스러운가 이게 그냥 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살 좀 말 안 하고 싶고 막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게 다 있잖아요. 이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모한테 느꼈던 이모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영향을 좀 받았는 거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이모가. 이모가 4학년 때부터 해서 했으니까 한 10살, 10살이죠. 10살.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으니까 10살 때부터 해서 영향을 한 10여 년 넘게 영향을 이렇게 받았었던 게 있어요, 이모한테. 그래서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말투가 강하고 그리고 엄마도 이모한테 쩔쩔 매는 것 같고 뒤에서는 궁시렁거리고 이모 흉을 보지만 앞에서는 아무 얘기 못하고 막 이러면서 이모가 완전 무슨 상하 관계가 된 거. 엄마가 더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그러면서 맨날 이모가 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모한테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멘토이면서도 굉장히 이모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모에 대한 그게 제가 이제 이모만 보면은 막 좀 쩔쩔 매는 듯한 좋으면서 잘 사니까 좋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모가 5학년 때 애를 낳는데 둘을 그냥 연달아 한 해에 다 놔버린 거예요. 이모가 조카가 아니라 동생이죠. 사촌 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저보고 와서 좀 봐달라고 용돈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기 싫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만 되면 하루 자고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받은 상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모가 말이 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게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막 직설적으로 직설화법으로 해서 막 그렇게 탁탁탁탁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상처가 엄청 됐었던 거예요. 열 몇 살 때부터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싫어하면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니까 공격받는 걸 제가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말이 세지고 강해지는 거야. 그걸 견디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견디려고 하니까 저도 강해지는 거죠. 근데 강해지면서 또 강한 사람에 대한 부담감, 내가 피해볼까 봐. 그러니까 피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는 상처도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청 기억이 났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는 주택이었고 이모는 아파트였고 그러면 한 번씩 이제 주말에 갔다가 1박을 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봐주고 어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1살 막 이제 태어나고 막 그랬으니까 제가 11살 때 이제 태어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봐주다가 목욕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잖아. 목욕한다고 막 하면 이제 애가 뭐 때를 잘 밀질 못하잖아요.
속도 약하고 대충 막 이러면 이모가 항상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들어와서 한 번은 막 때를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아유 더러워라 하면서 있잖아. 니네 엄마는 때도 안 밀어주냐 하면서 때도 안 밀어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뜩 생각이 나는 거야 어제. 그러면서 막 그런 했던 얘기들이 이모에 대한 그 상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피해보고 내가 막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막 그런 거 니네 엄마까지 니네 엄마가 그랬지 하면서 엄마가 나인 거로 동일시하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난데. 이게 동일시 해버리는 거예요. 동일시하니까 엄마 너는 왜 이렇게 뭐 시선이 이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막 있었던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모에 대한 그 이모가 목소리가 강했던 것들. 그래서 목소리 강한 사람을 제가 거부를 했어요. 강하고 딱딱딱딱딱딱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냥 불편해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새 이제 보니까 그렇게 목소리 강한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신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모는 이모인 건데 그렇게 했었던 거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그 기억의 에너지에 수치스럽고 싫으니까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목소리 강한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목소리가 또 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피해 볼까 봐 막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새로운 인물이 싹 떠오르면서 있잖아요. 이모에 대한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어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부럽다는 것. 이게 이모가 부러웠던 거예요. 부자고 돈 퉁퉁 쓰고 옷 사면 아이고 이거 뭐 있잖아요. 이모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옷 막 저도 막 한때 막 살 때 이모 한 걸 따라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모가 막 사면서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진짜 돈이 많았었거든요. 그 옛날에. 지금은 제가 볼 때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쓰고서 지금은 이제 완전 고갈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벌어주는 그 이모부의 그 돈을 쓰고 이모부를 비난하고 쓰는 데만 있지 버는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있는 걸 다 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고갈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러웠던 거죠. 누가 부럽다는 것은 돈이 많고 맘대로 하고 기사가 데리고 와서 태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기사가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70년대니까 일하는 식모라고 얘기했고 파출부 옛날에 식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이런 잘 사는 거 돈 많은 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야? 내게는 없었다고. 나에게는 없고 엄마조차도 없었다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있어서 그가 밉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있고 나는 없다라는 거로 해서 부럽고 경쟁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 내가 피해봤다라고 생각하고 수치스러움,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 막 탁탁 꽂혀 들어오는 어떤 그거에. 그래서 제가 명상 수업할 때 이상하다 했는데 어제 아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직설적으로 뭐가 탁 들어오면 더 막 싫어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딴 사람들보다 제가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영향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인제 또 기억을 또 하나 찾아낸 거죠. 이런 기억을 지금 공부하고 찾았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있어요. 계속 찾아야 돼요. 찾아서 발표하고, 찾아서 발표하고, 찾는데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요새 또 질문이 좀 적어지던데. 각성을 안 하고 적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당장 끝내야 된다 그랬는데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그건 뭐예요? 신념에서 뿌리에서 없애져야지 이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가고 이게 발전이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당장 끝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끝냅시다. 그래서 끝낸다 하는 게 그냥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신념을 찾아보고 발표함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내 내면에서 기억들, 상처들, 과거에 여기서 발견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내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온갖 책에서 온갖 책에서 뭐요? 자기 확신이나 이기려는 마음가짐 같은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모두 결과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아닙니다. 성공의 열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부심인지 진짜 내면에서의 내적인 자신감이 올라오는 건지, 자신감이 없어서 자부심으로 덮어버린 건지는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미소를 띠고 있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죠. 편안함이죠. 인심이 후하고, 인심이 후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잘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수업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인심이 후하고 보시를 해야 된다고. 보시를, 지금 현재 결과가 생각보다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보시를 더 해라. 보시를 더 하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질만 보시가 아니다. 그랬어요. 몸으로 하는 것도 보시고 마음으로, 아이고 축하합니다. 마음 아니에요? 겉에서는, 몸은, 물질은 박수치고 있는데 속에서는 아이고 막 질투가 나가 배배 꼬이고 막 이러잖아요. 경쟁심을 갖고 내가 안 갖고 있는 거 네가 했지? 너보다 내가 더 잘 간다. 막 이러고 있잖아. 더 잘 나갈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벌써 안 쓰는 거잖아요. 마음을 안 쓰잖아요. 축하해주는 진정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막 이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면 마음까지도 써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짜 진정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도 써야 되고, 또 더 큰 거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본질의 의식, 에너지가, 내 본체가 무엇인지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인지 몰랐잖아요. 말만 알죠. 점점 알아가는 거. 그렇죠.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인심이 후해야 된다. 마음으로 후해야 된다. 넉넉해야 된다. 외향적이고 유능하고 소통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외향적이고 유능하고 소통도 잘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제가 이제 보고 또 이제 어제도, 그러니까 뭔가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모에 대한 부분을 또 어제는 막 이렇게 찾고 나니까 편안하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진짜 야, 이거 다가오는 이 느낌이 진짜 잘 되겠다. 제가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편안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가짐에서 원인이 마음가짐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에서 넉넉하게 후회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온 세상에 바나나 나무가 널려 있다라는 걸 아는 거, 그렇죠? 알아가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성공을 해부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성공을 해부해 보니 52페이지예요. 성공과 관련된 원칙을 알아내기 위해 대표적 사업 유형을 사례로 삼아 낱낱이 분석해 봅시다. 독자가 익히 알고 있고 접해본 경험도 많은 업종 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주장하려는 바를 독자가 바로바로 이해하면서 함께 이 실습을 아주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 식당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만
다른 곳은 문 닫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습니다. 새로 문 연 가게의 실패율은 주지하시다시피 50%입니다. 남은 50% 중에도 살아남으려고 분투하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버티고는 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버틴다고 되나요? 버티기 하면 안 되죠. 네. 제가 인스타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저 부산에 저 달맞이 저쪽에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지 멋있는 거예요. 촥 햄버거가 있는데 촥 햄버거를 빵을 붙여야 되잖아요. 햄버거를 촥 했는데 이 길쭉한 치즈를 가지고 촥 쓸어주니까 막 그 햄버거에 촥 이게 치즈가 덮여지는 그 그림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 맛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글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올려놓으신 분이 두 분인가 이렇게 봤는데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거기 직원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한다는 메시지가 지금은 진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불친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또 거기다 한마디 또 갔다 오신 분이 맛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 내가 웃겨 가지고 있잖아. 맛도 없다니까. 아 멋있기만 하고 있잖아. 쫙 치즈를 그냥 탁 들고서 그냥 쫙 이렇게 쫙 미끌려 가지고 잘라서 쫙 녹아버리는 막 인제 이런 걸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야 이게 불친절하고 뭐 그렇게 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오래가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버티는 게 힘드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런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교육을 많이 잘 시키잖아요, 고객들에게. 친절하라고. 근데 친절이 빠져버리면은 또 인제 진짜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참 후하게 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하는 거에서 근데 그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는 또 뭐예요? 내가 친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인제 보는 거죠.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망하든 안 망하든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참 '내가 친절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친절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내가 걸리는 사람은 불친절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쟁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을 함으로 해서 그냥 다 편안하게 자꾸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게 무엇인지 뭐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모든 세상이 더 편안해져 가는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항상 말씀드리죠. 불편한 게 무엇인지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왜 불편할까를 찾아서 그 기억, 뭔가 상처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신념은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되고, 감정, 느끼게 해줘야 되고, 생각은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 많이 놓아버리고요. 예,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